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저희 리딩 회원님들도 포함이고, 모든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코스피는 하락세로,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여기까지는 쌍바닥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을 그나마 기대라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 지지점, 이때 이 저점까지 깨고 꼬리는 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121선까지 깼기 때문에 N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양새고요. 이 밑으로는 지지선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선인 2100포인트랄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특히나 하락할 때 이때 보여줬던 이 갭을 여기서 지지받고 빠르게 메꿔줬어야 돼요. 그래야 쌍바닥으로 가는 건데 갭을 메꾸지 못하고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앞으로도 더 좀 조심해야 되는 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더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틀 연속 거의 시가 고가에 종가 저가, 거의 시가 고가에 종가 저가 형태로 끝나는 이 음봉의 두 개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수급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 정말 한 이 10거래일, 11거래일 동안 개인만 정말 주구장창 매수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외인이 이렇게 꼬리다는 한 두 번 정도 매수세를 잠깐 보인 적은 있었지만 특히나 기관은 거의 한 이 11거래일 동안 정말 시장이 곧 무너질 것처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장중에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단 하루도 시원하게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없었어요. 기관은 어쨌든 지금 이 지수의 하락은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 전혀 포지션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61선 오늘 지지하는 걸로 좀 보였지만 결국에는 깰 것 같고요. 그 다음은 121선인데 121선은 하향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지지 라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저항대인 이 부근 일단은 1차 지지점이 될 것 같고 여기를 만약에 깬다면 700포인트가 될 텐데요. 만약에 700포인트마저 깬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도 물론 힘들고 공포스러운데 더 공포스러운 장이 연출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을 돌릴 수 있는 건 우리 증시만의 힘으로는 지금 이 장을 돌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도 공포를 느끼고 매도세로 돌아서야 외인과 기관이 그거 받아먹으면서 양매수로 올려줄 텐데 개인도 역시 단 하루도 매도를 안 치고 계속 사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도대체 정말 이 자금이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스마트해진 건지, 좀 나쁘게 말하면 정말 그냥 이렇게, 비관론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인 포지션만으로 싸게 계속 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은 이제는 코스닥 또한 쌍봉 맞고 떨어지는데 N자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잠깐 중간에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715부터 이 사이까지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이 틀리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근데 일단 추세는 좋지 않다. 오늘 꼬리라도 달아주면서 마감을 했으면 기대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정말 꼬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종가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장이고 저도 내일까지 좀 보다가 지금까지는 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매매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 투자만 하는 사람이라면
좀 매매를 좀 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리딩을 하는 사람이고, 리딩을 뭐 장 안 좋다고 아예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요. 매매를 좀 줄이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 리딩을 한 4년째 하는데요. 장이 좋을 때 한 번만 리딩을 해봤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때 제가 한 3년 정도 리딩을 진행을 했었고, 장이 그나마 좀 좋았던 15년, 뭐 17년 이럴 때는 또 리딩을 안 했어서, 뭔가 저도 좋은 장에 정말 수익 빵빵 내드리는 그런 장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제 동화성이랑 넷마블은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내고 나왔고, 에코프로비엠을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동화성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화성이 참 차트가 준비가 잘 된 차트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매집이 참 잘 됐죠.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 전고점 이 박스권 고점 넘으면서 빵. 그렇기 때문에 좋은 눌림을 준다면 충분히 반등을 주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눌림에 잡아서 먹고, 눌림에 잡아서 먹고, 좀, 눌림에 들어가서 먹을 구간이 많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줬고, 뭐 여차하면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조정봉이 나오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양봉 도치가 나오는 이날 오후에 사긴 했는데 거의 종가 베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자리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절대선이 오면 살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 분봉상 흐름이 괜찮아서 이때 미리 좀 진입을 했고 절대선 닫고 지지 받고 오늘 뭐 어제 이제 시간에 끝나고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은 주긴 주겠다. 근데 그 상승이 뭐 요즘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윗꼬리 쭉 달고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한 몇 프로권 정도 되려나? 한 5% 정도권? 이 정도권? 먹고 나왔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리딩 때 진행했던 매도 타점이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때 매도를 했었죠 저희가 장 초반에 눌릴 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7,800 얼마에 7,730원에 절반 정도 매도하고 7,800 뭐 얼마 정도의 절반 정도를 매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 5% 정도 수익 났겠죠? 5.5% 정도 되니까 수수료 빼면 5.5%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매를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이때부터 계속해서 수익 관심주로 이때 68,800원이었던가요? 이때쯤부터 진입이 들어가서 이 정말 개인들 지치게 하면서 떨구는 이 흐름을 잘 버티고 양봉 나와주고 놀렸다가 다시 이렇게 전고점 보러 갈 때 이때 이제 절반을 팔았어요. 나머지는 편하게 좀 홀딩을 해도 충분히 천보처럼 천보랑도 또 업종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천보도 이날 이 상장 당시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갔잖아요. 그래서 천보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굉장히 좀 제가 높은 믿음으로 좋게 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절반을 홀딩을 했는데 3월 22일부터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영향을 받았고 이틀간의 조정을 받았죠. 이틀간의 조정을 받았고 이 조정 받을 때도 보시면 이때부터 여기까지 받았던 조정 폭이랑 딱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하게 조정폭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이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날까지만 해도 어제인 이날까지 이렇게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상승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웬만하면은 전고점까지는 치겠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좀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차트의 모습이었고, 딱히, 뭐 또 세력, 뭐 수급 주체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을 제외하면. 근데 오늘 시가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해서,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단순히 물량을 어,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떨구고 올리고 떨구고 올리고 장 영향 받고 떨구고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까지 내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혹시 뭐 악재가 있나 좀 찾아봤더니 아, 보통 악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악재였다면은 홀딩을 제가 결정할 만큼 좋게 보는 종목이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차전지 관련 주고 전기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수소차 오를 땐 좀 약하고 전기차주들이 좋을 때는 좋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60% 삭감을 해버리고 그 부분을 수소차에 쏟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좀 큰 악재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전기차를 가장 좀 주도하며 갔던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차보다는 약간 수소차 쪽에 빠져 있고 아, 이건 좀 악재로 생각을 하면 좀 큰 악재죠. 그래서 아, 이거는 잘라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66,000원에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때 사고 전고점에서 팔고 이때 제가 비중을 다시 조금 더 담았거든요. 이때도 조금 비중을 담고 그랬는데 아무튼 평단가 그래서 7만 한 400원, 500원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한 7% 정도 손절을 하고 나오게 된 종목입니다. 아, 정말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 악재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전고점도 더 이상, 그러니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갈 거라고 봤고요. 장이 받쳐주면 첨보때처럼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좀 참 많이 아쉬운 종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넷마블이라는 종목이었고 원래 이제 제가 넷마블이랑 위메이드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위메이드를 스윙 관심 종목으로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스윙을 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배트를 짧게 잡고 뭐 이렇게 장 영향 덜 받는 단타 종목 위주로 물론 아무리 급등주나 세력주도 장이 빠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수급주들보다는 그래도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잘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 이어서 시기를 좀 노리고 있었는데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스윙 종목은 좀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빠지면 또 훅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고만 있었고 이날은 정말 제가 종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이날인가? 종가 베팅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인을 못 드렸죠. 저도 요즘 이제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멘탈도 좀 나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는 한 10%까지 급등이 나왔고 오늘 위메이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본 게 넷마블이었고 넷마블은 위메이드 뜰 때 그렇게 뜨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12만 2천원 여기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들여서 갖고 있었는데 뭐 장중에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오히려 매수가까지 위협하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제가 이제 이 순간 체결량이라는 이것도 매매하실 때 보면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 순간 체결량이라고 해서 이거를 체결량이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체결을 설정을 해두고 내 관심 종목, 그러니까 내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어, 덩어리가 큰 물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띠딩띠딩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넷마블이 5천만 원 이상 물량이 막 한 몇십 개씩 들어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너무 좋아서 13만 원
일단 이 부분까지 뚫는 거를 좀 보고 13만 2천 원에 제가 매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참 시총 10조짜리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럴 때 보면은 삐죽삐죽 윗꼬리들이 많이 달리는 모습이긴 한데 이때에 충분히 소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양봉은 충분히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또 밀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12만 9,500에서 13만 원 이 사이 때 절반을 매도를 하고 한 3분 정도 여유가 있었나 제 기억으로 그렇긴 한데 3분도 여유가 없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또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무슨 정말 세력주 급등주들도 아니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도 아닌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최소한 떨어져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단식의 하락은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쭉 올렸다가 쭉 떨어져 버리니까 파는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이렇게 팔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수익이 났을까요? 4.5%인데 뭐 수수료 뗐다고 치면 4% 정도 수익이 났네요. 아무튼 장이 어렵습니다. 참 많이 어렵고 저도 지금 장이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몇 종목을 편입을 하긴 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코스닥 분봉을 보면 장 막판에 그냥 이런 식으로 지수가 흐르면 정말 매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장 막판에 이때 떨어지면서 저희 보유 종목들도 그러니까 급등주 종목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장이 그래도 지수가 떨어져도 그 자금들이 테마주 쪽으로 몰려서 그런지 테마주들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테마주들조차도 뭐 좀 투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으로 제가 좀 파악이 돼서 이거 당분간 매매를 정말 많이 줄여야겠다. 진짜 장을 이겨내고 가는 종목들 좀 찾아서 천천히 아니면 아예 대형주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뭐 매매 포지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해지 차원으로 매수하자고 해서 매수했던 LG노텍이 떨어졌다 결국에는 또 올라서 그래도 좀 회원님들이 떨어지더라도 뭐 한 5% 6%막 이렇게 급락까지 나오지 않는 뭐 대형주 쪽으로 좀 매매를 천천히 해볼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으로 제가 좀 찾아볼지 내일 이번 주까지 좀 장을 보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힘내시고요. 저는 뭐 힘들다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잘했다고 이렇게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유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간이 1부터 10이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이 정말 큰 수익을 주는 급등을 하는 시기는 고작 많아봐야 1에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는 이 1에서 되는 정도의 기간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단타 스윙은 이 기간 손실을 보기 싫기 때문에 중기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오를 것 같은 시점에 들어가서 한 입 베어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이 조금은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좋을 때가 있으면 분명히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 주식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주식 한번 하시면 솔직히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웬만큼 그냥 나 주식 안 해라고 했다가도 살다 보면 또 막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날이 와요. 막 주식시장 좋다고. 그러면 또 그때 와서 또 기웃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장 좋다고 될 때는 또 늦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있다가 또 장이 한참 이렇게 좋아서 가면 뒤늦게 참여해서 샀는데 또 장이 안 좋으면서 떨어져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장이 좋든 안 좋든 어떻게든 꾸준히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 비중의 조절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장이 좋을 때 내가 베팅하는 금액과 장이 안 좋을 때 베팅하는 금액은 분명히 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한 하락세고 계속해서 오르면 어떡해? 오늘 팔았는데 오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손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응해줘야 되는 자리고요. 이런 정도의 차트가 형성이 됐는데 대응을 안 하고 버티긴 힘들어요. 물론 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이 한국 증시 자체적으로 이 하락세를 돌려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갑자기 뭐 미국 증시나 아까도 보니까는 뭐 중국 증시가 경기 회복세로 돌아섰다라는 리포트였나 칼럼이었나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 있어야 이게 좀 돌아가지 우리 한국 증시만의 힘만으로 돌리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금 비율을 좀 많이 하고 있다가 돌리고 나서 완벽히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다시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힘든 장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